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를 실천하며 민족 지도자 양성에 힘써온 가나안 농군학교가 개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40주년을 맞아 비전 2050을 선포하고 지구촌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나안을 다짐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일가 고 김용기 장로가 강원도 원주 신림면의 산골에서 시작한 가나안 농군학교. 근로, 희생, 봉사라는 교육 이념의 가나안 농군학교는 지금까지 약 70여만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노동의 가치와 자기 극복의 개척 정신, 공동체를 위한 희생 정신 등을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을 양성해온 가나안 농군학교가 어느덧 개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학교는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의 가치와 정신을 지구촌으로 넓히기 위한 글로벌 가나안 비전 2050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40년 뒤인 2050년까지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와 같이 훈련받은 교육받은 후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걸 전제한 얘기입니다. 비전 2050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안교육과 가정회복과정 활성화, 귀농 귀촌 인구의 올바른 정착, 저개발국가 농촌 지도자 양성 과정, 저개발국가 리더십 양성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초반에서 시작돼 이제는 12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들과 2008년 문을 연 가나안 세계지도자 교육원은 향후 각 나라의 빈곤 문제와 지역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과 연세대학교가 함께해온 가나안 세계지도자 교육원은 47개국 349명 해외 교육생들이 거쳐갔습니다. 한편 기념식에는 가나안 농군학교 수료생과 각계 인사, 해외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단, 임직원들이 함께했습니다. 태국 청백리의 모범으로 잘 알려진 잠농 전 태국시장과 일가회 회장을 지낸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ท่านผู้มีเกียรติครับโรงเรียนคานาอานดีมากสอนยังไงทำอย่างนั้นโรงเรียนคานาอานสอนให้นักเรียนนั้นเสียสละเพื่อประเทศชาติ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근로와 봉사와 희생의 일터를 만드신 것이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의 모델입니다. 현재 가나안 농군학교는 초대 교장 김용기 장로의 아들 김범일 장로가 4대 교장으로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김 장로는 아버지와 함께 척박한 땅을 개간했던 당시를 추억하며 가나안 농군학교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일하며 흘린 피와 땀으로 세워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온 40년 됐습니다. 그 기도와 그 피땀이 사역성을 입어서 이제 세계 쪽에 가나안이 되나가고 있어서 감격스럽고 더욱이 아버님이 되고 싶고. 먹기 위해 일하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어라.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고 김용기 장로가 평소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이 같은 설립 정신 아래 이제는 더불어 함께하는 글로벌 가나안을 꿈꾸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서울역에 노숙인 쉼터, 따스한 체험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식사만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재활과 상담 등 새 출발까지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으로 손꼽히는 노숙인들. 서울역은 이제 그들의 고단한 삶을 유지하는 마지막 공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강제 퇴거하려고도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의 조치여서 반발만 불러일으켰을 뿐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서울역에는 300명 이상이 노숙하고 있으며 다녀가는 이들까지 합하면 1000여 명이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 따스한 체험터를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김기택 이사장은 18세기 산업혁명의 그늘에 있던 도시 빈민을 돌보는 일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주요 사역이었다며 서울역 노숙인을 비롯해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감리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을 한 식구처럼 계속 잘 배워가면서 섬겨가려고 합니다. 감리교회 위탁을 준 서울시도 이러한 감리교회 의지에 높은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쉼터를 통해 노숙인들이 단순히 식사만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이분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곳이 됐으면 싶습니다. 따스한 체험터는 지난해만 모두 37만 명이 이용했으며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급식시설 외에도 샤워실, 도서실, 폭염 대피소, 한파 대피소, 동절기 응급 구호방 등을 마련해 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서 노숙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급식뿐 아니라 여러 가지 AA 알코올릭 모임이라든가 뭐 샤워실, 도서실, 영화관, TV, 그다음에 상담이라든가 입소 상담도 저희 간단히 해주고 있고요. 감리교는 여기에 더해 노숙인들의 자아 존중감 회복과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며 상담, 의료, 취업,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연말부터는 컴퓨터실과 상담실, 영화관, 도서관, 샤워실 등의 다목적 이용 공간을 추가로 신설한다는 실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회 안전망 구조에 비춰보면 누구든 노숙인으로 전락할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감리교가 노숙인들의 돌봄과 재활을 위해 나선다는 소식이 더 반가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이웃 종교 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이웃 종교 화합 주간이 개막했습니다. 7대 종단의 협의체인 KCRP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는 지난 9일 7대 종단의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다름도 아름답다를 주제로 하는 2013 이웃종교 화합주간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개신교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나와 다름을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토양이 이 모임을 통해서 솟아났으면 좋겠다며 종교 간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연속된 프로그램으로는 오는 7월과 8월 2달 동안 이웃 종교를 체험하는 이웃 종교 스테이가 예정돼 있으며 개신교는 강화 지역과 서울 정동 일대에서 개신교 체험 프로그램을 가질 계획입니다. 6월 27일에는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전국 종교인 화합 대회를 갖고 민속운동 경기와 대동놀이 등을 통해 이웃 종교인들 간의 이해와 화합, 우위를 다질 예정입니다. 이웃 종교 화합 주간 행사는 유엔이 2010년부터 해마다 2월에 실시하고 있는 세계 종교 화합 주간에 맞춰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C채널 방송이 호남방송 디지털 케이블에 런칭됐습니다. 이제 호남 지역의 케이블 TV 시청자들도 C채널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선교의 중심 채널 C채널 방송은 14일 0시를 기해 호남방송 디지털 케이블에 런칭됐으며 채널 번호 505번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런칭으로 목포와 신안, 무안, 강진, 완도, 해남, 영암, 진도, 장흥 등 호남권 지역의 케이블 TV 시청자들도 C채널 방송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C채널 방송은 기존 IPTV 시청자뿐 아니라 전국 케이블 시청자들에게 복음 영상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숲 가꾸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보호에 힘써온 교회들이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6곳의 교회를 녹색교회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기쁜교회는 지역숲 가꾸기, 생태교육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고 성북교회는 생태공동체 운동, 전교인 환경봉사 등의 활동을 인정받아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또 경북 군위군의 작은 교회는 환경교육과 로컬푸드 네트워크 설립으로 전주 예법교회는 일회용품 쓰지 않기 활동으로 녹색교회에 선정됐습니다. 생명 살리기 운동을 펼친 정읍중앙교회와
한강 생태공원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해현교회도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교회들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연동교회에서 열리는 환경주일 연합예배에서 녹색교회 명패와 상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55를 상징하는 나눔과 섬김 활동을 펼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는 18일 창립 55주년을 기념하며 사회복지단체 55곳을 선정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대학생 55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회는 지난 부활주일에도 이웃사랑 대축제 사랑의 상자 전달식을 가진 바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서봉남 화백의 성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랑 실천에 힘쓰는 교회라는 2013년 목표 아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창립 55주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교인들을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젊은이들 중에서도 이런 가나안 성도 수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종교 전문 여론조사기관 바나 리서치 그룹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들 중 43%는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영적 홈리스로 밝혀졌습니다. 영적 홈리스는 제도화된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나 영적 활동을 하는 신앙인을 지칭하는 말로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유행하는 가나안 성도와 비슷한 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59%는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던 중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고 50%는 신앙에 대해 심각한 좌절을 느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적 홈리스의 대부분은 교회 출석은 그만두었지만 아직은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생각하는 방랑자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믿음을 잃어버린 방탕자 유형,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려 하는 망명자 유형도 존재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손다릭 총회장과 총회 대표단이 제네바에 위치한 WCC 세계교협의회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WCC 제10차 부산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본부 관계자들과 협의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바이올리니스트 조회수 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17살의 조회수 양은 줄리어드 음대, 맨해탄 음대, 존 홉킨스 대학교 피바디 음대에 합격한 음악 영재로 교회 공연과 간증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복음주의교회 연합이 하나님 나라와 한국의 사회 문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다원화된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무엇이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학술원이 교회 소생을 주제로 오는 20일 학술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가 교회 소생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 한일장신대 정장복 명예총장이 교회 소생에서 복음 설교의 동력적 역할에 대해 발제합니다.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북부 지방에서는 날이 좀 변덕스럽습니다.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아침까지는 서울, 경기와 영서를 중심으로 소낙성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14도, 서울, 광주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20도를 웃돌며 따뜻하겠고요. 오는 금요일에는 남부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